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5세 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서울역 근처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봉사자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곳에서 만난 배진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결심한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서울역 근처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주저하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던 날, 저는 서울의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쉼터에서 만난 분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각양각색의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긴장도 됐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배식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작은 식사가 주는 위로와 안도감이 얼마나 큰지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줄을 서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받으려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식판을 받아드는 모습, 흐릿한 눈빛으로 조용히 밥을 드시는 모습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제가 식사를 건네며 따뜻한 식사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할 때 짧게나마 환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그 순간들이 저를 더 다정하고 친절한 봉사자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늘처럼 식사를 배식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줄을 서다가 휘청거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눈에 띄게 센 데다 얼굴빛도 너무 창백하셔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괜찮으세요? 라며 달려갔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어지러우셨는지 그대로 땅에 주저앉으셨고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저와 다른 봉사자들은 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해 벽 쪽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볼까요? 하고 물어봤지만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냘픈 목소리로 너무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점여왔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하면 쓰러질 정도로 지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그분을 보며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와 봉사자들은 할아버지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게 조심스럽게 입에 떠 넣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식사를 끝내고는 고맙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마다하시고 훌쩍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고 나이도 많으셔서 몸이 더욱 약해 보였던 그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는 쉼터에서 그분을 찾아봤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동시에 그분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내가 건넨 작은 한 끼가 그분의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혹시라도 더 도움이 될 방법은 없었을까 하고 말이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관심과 애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분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고 혹시라도 다시 만난다면 꼭 반갑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배진구 할아버지의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그 모든 순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동안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마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쪽에는 여전히 며칠 전 배식을 받으러 왔다가 쓰러지셨던 그 할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실까? 건강은 좀 나아지셨을까? 궁금한 마음에 쉼터에 오시는 노숙자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뒤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서울역 근처에 길거리 음악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쉼터 바로 인근 공터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피아노와 타악기 같은 악기들을 놓아두는 풍경이었죠. 저는 봉사를 마치고 지나가며 내일 공연이 있나 보네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사자들 사이에서도 무슨 음악회인지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누구도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쉼터에서의 일과를 마친 후 다시 그 공터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근처에 서 있던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쉼터에서 쓰러지셨던 배진구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주도구가 놓인 곳을 유심히 바라보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싶어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더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아노 앞에 앉는 모습을 보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연주할 줄 아시나? 저렇게 허름한 분이 피아노를 칠 줄 알까? 누구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한 반응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저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숨을 멈추듯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첫 음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저는 감히 그 소리를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주를 시작한 곡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고전적인 클래식 곡이었는데 건반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몇 분이 지나면서 연주는 점점 더 다채로워졌고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풍의 즉흥곡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주에 집중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보였던 망설임이나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저 음악에 온전히 몰입한 평온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표현되는 할아버지의 진심은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그 곡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느새 피아노 앞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할아버지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 젊은 여자가 와
저분 진짜 대단하시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남자는 휴대폰으로 연주를 촬영하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탄성이 할아버지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연주를 멈추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워진 듯 할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피아노에서 내려와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하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왜 갑자기 가셨지? 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보여주셨던 할아버지의 연주와 음악적 재능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연주를 떠올렸습니다. 그 맑은 음색과 풍부한 감정이 담긴 연주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마치 삶의 경험과 고뇌가 녹아든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훌쩍 자리를 떠나신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주저하고 망설였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삶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기에 저렇게 재능이 넘치는 분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시고 자신의 음악조차 마음껏 펼치지 못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날의 연주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분 다시 오셔서 연주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누었지만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수 있을지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쉼터에서의 활동을 하며 다시 그분을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쉼터에서 식사 배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얼굴들을 스쳐 지나가며 혹시라도 배진구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죠. 매서운 겨울바람이 한결 잦아든 어느 날 오후 쉼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줄을 서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낯설지 않은 인상이었어요. 혹시 싶어 고개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아 걱정했던 배진구 할아버지가 식판을 들고 줄을 서 계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피아노 연주 때처럼 또 급히 사라지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할아버지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제 앞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반갑고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는 조금 낯익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판에 따뜻한 음식을 담아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연주하시는 거 정말 잘 들었어요. 할아버지 연주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세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놀란 듯 저를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을 흐리셨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졌을 뿐인데.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쑥스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 그리고 뭔가 더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주하실 때 정말 멋지셨어요. 혹시 음악을 오래 하셨던 건가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했지만 조급하게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식판을 받으시던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식사를 들고 벽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상 대화를 이어가면 부담을 드릴 것 같아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쉼터 안의 사람들은 각자 식사에 집중하거나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연스레 할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다시 만났을 때보다는 확실히 건강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말랐고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숟가락을 드는 모습에서는 조금의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끝내시고 할아버지가 일어서자 저는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급히 걸음을 옮겨 할아버지를 따라가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추운데 식사하러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죠.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력함 같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 연주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할아버지의 음악은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냥 옛날에 조금 했던 거라니까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의 눈빛은 아주 잠깐 빛났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연주를 기억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음악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삶 깊숙한 곳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며 간단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짧았던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고 할아버지도 예전보다 덜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주변의 사소한 일들 같은 평범한 주제였지만 그 대화 속에서 할아버지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가진 재능과 그분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끌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천천히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는 만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고 그들이 내미는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가 급식소에 나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할아버지가 왜 음악을 연주했는지 또 그 음악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어느덧 쉼터에서도 추위를 덜 걱정할 수 있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봉사를 끝내고 공원 근처를 지나던 저는 기타 연주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버스킹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멀찌감치 서서 그 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유난히 돋보이던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진구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버스킹하는 젊은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기타 소리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눈빛에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가가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뒤돌아설지 고민했지만 한동안 못 뵌 할아버지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커피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신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아직 쌀쌀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머뭇거리며 커피를 받아 드셨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감사 인사를 건네시는 할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기타 연주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날 피아노도 연주하셨잖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하기는 했지요.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내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 한마디는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음악이 인생 그 자체라는 말.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을 넘어 살아온 세월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음악을 하셨었나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대답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곧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 말이야, 젊었을 땐 작곡을 했어요. 음악이 좋아서, 아니 미쳐서 그게 전부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곡이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와, 정말요? 어떤 음악을 작곡하셨어요? 제 놀란 반응에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주로 클래식이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중간중간 대중음악도 했어요. 하지만 뭐 다 옛날 얘기지. 공원에서 기타 버스킹을 바라보던 할아버지에게 커피를 건넨 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 한마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가시던 할아버지는 어느새 기억 속 깊은 상처를 조심스레 꺼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꽤 잘 나갔었어요. 할아버지는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아니, 좋아한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죠. 음악은 내 전부였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때는 이름도 좀 알려졌었어요. 클래식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몇몇 작품이 인정받았고 공연도 성공했죠.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젊었고 능력도 있었고 돈도 제법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게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깊은 후회가 담겼습니다. 내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착하고 성실하고 나 같은 놈이랑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늘 밖으로 돌기만 했어요. 음악한다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죠.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죄책감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참았어요. 정말 오래도록 나를 참아줬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포기했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울면서 내게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자기를 위해 모든 걸 참아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떠난다는 게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혼 서류에 서명해 줬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분이 얼마나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른 뒤 할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아내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5년쯤 지났을 때 지인을 통해서 아내가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들었어요. 암이었대요. 몇 번이나 재발했는데도 끝까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더군요. 그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뭐 했을까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음악한다고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겠죠. 내가 옆에 있었다면, 아니, 옆에 있어줄 용기가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정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나는 혼자 남았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작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신을 향한 비웃음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거예요. 그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곳에서는 내가 얼마나 무책임했고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가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거리에서 지내는 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깊은 상처를 도려내듯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기타 연주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음악이 정말 좋으시죠?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피아노 연주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소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길을 피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건 그냥 옛날에 하던 게 남아서 그런 거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이 가진 재능과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느끼기에
음악은 단순히 옛날에 하던 게 아니라 지금도 할아버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걸 그날 피아노 연주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신 채 커피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주변은 기타 연주의 마지막 여운이 사라진 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어도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찬란한 재능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게 할아버지의 속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며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회한, 그리고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죄라.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연주하거나 작곡할 때만 행복해 보였다고. 그런데 그게 왜 그녀를 더 외롭게 했는지 몰랐죠. 나 자신에게만 빠져 있었으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음악으로 누군가를 위로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해내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할아버지의 음악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날 피아노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아주 잠깐 동안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기타 연주를 하던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 잔을 천천히 제게 건네셨습니다. 잘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뭐라도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필요한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음악을 통해 조금이나마 평안을 찾으시길, 그리고 아내분과의 추억을 좋은 기억으로 떠올리실 수 있기를. 할아버지는 천천히 저 멀리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과 다시 마주치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빕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를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넨 진심 어린 조언이 그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에 불과했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깊은 죄책감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탕한 삶으로 인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는 후회, 그 후에 찾아온 상실감과 고독. 그 무게는 아마 평생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속죄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음악은 분명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덧붙였던 말도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음악을 통해 아내분과 자신을 위해 작은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무책임하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스스로를 방치한 결과라는 식의 편견들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한때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던 작곡가였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선택과 실수들, 그리고 관계의 어긋남이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 뒤에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역시요. 사람의 진심은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드린 조언이 정말 그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전했고 그분도 제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할아버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작은 순간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진심 어린 조언이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요. 배진구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세상 곳곳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해 너무 많은 죄책감과 후회로 스스로를 가두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